자, 일단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최근에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손잡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르노는 아예 지리 자동차가 이미 중국에서 팔고 있는 차를 거의 그대로 들여와서 그랑 콜리오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KGM은 비아디의 전기차 시스템을 공입하다 팔더니 최근에는 아예 체리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미 팔리고 있는 체리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차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도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앞으로 나올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이미 KGM 입장에서 그리고 르노코리아 입장에서 중국 기업하고 협력하는 이유에 대한 건 충분히 다뤘고, 그에 따른 장단점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긴장하고 봐야 할 건 오히려 반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질문을 던져보면 이런 겁니다. 중국 입장에선 대체 이득이 뭘까? 이거요. 그렇잖아요. KGM하고 르노코리아 입장에선 자본력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중국 기업은 대체 뭐가 아쉬워서 한국 기업하고, 그것도 현대차그룹도 아닌 비교적 작은 회사들과 협업을 하냐 이거죠. 돈도 훨씬 많고 중국은 특히나 정부 지원도 빵빵한데 왜 자꾸 협력을 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을 하거나 지분을 인수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지분 참여와 동맹 사례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양상이죠. 첫째, 브랜드 자체는 한국 건데 출시되는 상품은 중국과 공동 개발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KG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 회사는 KG그룹이라는 한국의 대기업이지만 출시되는 전기차는 중국의 비아디와 협업해서 만들고, 하이브리드 차는 앞으로 체리 자동차와 협력해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둘째, 중국 기업이 대주주이면서 출시되는 상품에도 크게 관여하는 경우, 이건 이제 르노코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노코리아는 지분 관계에 지리 자동차가 들어와 버린 케이스죠. 1대 주주는 프랑스 르노, 2대 주주는 중국 지리 자동차, 3대 주주는 한국의 삼성카드가 모인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지분 구조에도 영향이 있고 출시되는 제품에도 지리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그랑 콜리오스도 중국에선 지리 자동차의 싱유의 L로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차는 또 볼보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들고, 차 하나에 굉장히 많은 국가 기업이 관여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기차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필요해서? 한국 시장에 필요해서 그런 거죠. 이미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국내에서 새로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 대수가 28만 대를 넘어섰고, 전년 동기 대비 26%가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 내연기관 차는 오히려 31% 감소했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KGM과 르노코리아 관점에서 동맹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중국 기업은 왜 하필 한국 자동차 기업들과 손을 잡는 거냐, 이렇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입장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국제 정세나 나라별 정책만 면밀히 따져봐도 어느 정도 추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해하시기 좋게 아예 규모 순서대로 전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한국 시장만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중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이죠. 다른 브랜드면 모르겠지만 비아디는 사실상 국내 진출을 거의 확정지은 상태잖아요. 한국 마케팅 부서도 이미 존재하고 슬슬 관련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기업 입장에서 더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빅데이터입니다. 한국이 무슨 빅데이터가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죠. 자, 지금은 아직 진출 전입니다. 그런데 비아디는 KGM, 지리차는 볼보와 르노코리아 차로 한국 시장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 특징이 어떤가요? 중국 내수 판매량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해외 판매량이나 해외 수출량은 유럽을 비롯해서 중국이 무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곳이 전부입니다. 이미 이것만 해도 규모가 상당하긴 하지만 중국은 규모가 큰 만큼 파이를 나눠먹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전 세계로 규모 확장이 필요합니다. 얘네도 목표가 크기 때문에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싶어 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시장이겠죠. 한국 시장 진출 전에 한국 자동차 기업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뭘 선호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걸 미리 수집할 수 있으니 중국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좋은 데이터죠. 여기에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나 인프라 같은 것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미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진출 이후에도 좋습니다. KGM하고 르노코리아는 한국의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소, 생산기지, 판매망, AS망, 사실상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모든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보면 이런 데이터를 미리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중국 기업 입장에선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미국과 유럽 진출에 한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과의 동맹이긴 하지만 더 크게 보면 한국과의 동맹을 이용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IRA가 가장 큰 타격입니다.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결국은 전기차로 진출을 해야 할 텐데 중국산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전기차 부품을 조달하고 한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면 중국은 우회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미국에 수출하는 차는 중국 기업 엠블럼을 안 달고 나가도 되는 거고 KGM이나 르노 엠블럼을 달고 수출해도 어쨌든 중국 기업도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 다음은 이제 유럽인데 유럽도 공급망 규제와 반덤핑 관세로 중국 저가 제품의 진출을 막고 있잖아요. 반덤핑 관세는 뭐냐? 여기서 덤핑이 매우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이런 뜻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같은 외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제품을 너무 낮은 가격에 판매해서 유럽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추가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KGM이나 르노코리아를 통해서 한국과 공동 개발한 차라거나 한국산 자동차로 유럽에 진출해 버리면 차 가격은 중국차보다 비싸게 받으면서 반덤핑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단순히 미국 진출을 넘어서 미국 침투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나 유럽은 기술 이전이나 첨단 기술 유출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중국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도 한데 한국은 비교적 이런 견제에서 자유롭죠. 즉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제품을 팔면 한국 기업이 개발한 차라는 인식 때문에 중국 기업이 기술 도입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거라서 꽤 여러모로 우리나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인 단위입니다. 어떤 나라를 진출하든 한국을 협상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미국 진출을 하려고 중국 정부나 기업이 협상을 해요. 그런데 미국이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어요. 그럼 중국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너네 한국 배터리 기업 규제 때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한국에서 배터리 공급을 못하면 너네 전기차 산업도 망하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미국을 압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만약 반대로 한국이 여기에 협조를 안 한다? 그럼 이제 한국 너네 협조 안 해줄 거야. 오케이. 너네한테는 절대로 배터리 원재료 수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우리 배터리 3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요. 아주 가까운 예시가 요소수 대란입니다. 물론 이건 뭐 경제 보복 같은 것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상황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 당시 요소 생산이 안 되면서 요소수 대란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물류가 마비된다. 구급차와 같은 비상 서비스가 모두 마비된다. 이러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현재 추리 가능한 전망들이긴 하지만 마냥 전망으로만 놓고 보기엔 위험 요소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미 우리 역사에 존재하거든요. 강대국들은 상대적 약소국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이용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보면 미국이 일본을 이용했던 사례가 있죠. 1980년대에 반도체 산업을 제재했던 일인데 이 당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을 했고 이것 때문에 미국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 반도체 제품은 수입을 규제하고 가격 덤핑을 제한하는 추진도 하고 여기에 아예 반도체 무역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일본 정부에 미국산 반도체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강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일본이 중국하고도 반도체 협력을 하려 했는데 너무 긴밀하게는 협력하지 말라는 식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우즈베키스탄을 규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즈벡을 규제했고 2차적으로는 중국의 피해를 본 사례로도 볼 수 있는데요. 면화 산업 규제가 대표적인데 아동 노동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무역 압박을 가했던 거죠. 이 당시 면화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됐냐? 우즈벡에서 면화를 대량 생산하면 중국이 이걸 대량으로 수입하고 이걸 유럽에 공급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아예 우즈벡에서 생산한 면화가 유럽으로 들어오는 걸 제한해버렸고 이걸 통해서 우즈벡은 아동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 기준을 따르기 시작했고 중국이 유럽에 진출할 때도 공급망 투명성이라던가 인권 규제 같은 것도 충족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좋게 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미국이 한국을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인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걸 방지하는 정책을 한국에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에서 최첨단 장비나 기술을 이전하는 걸 제한하고 이걸 하려고 한국 정부랑 협력해서 한국이 더 이상 중국과 특정 기술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결론적으로는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시장이 정부와 정책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기존 거대 기업들도 견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팀 토요타 개념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기업과 산업 발전 구조이면서 외국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팀 토요타가 어떤 거라고 했었죠? 토요타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본의 자동차 기업 스바루나 스즈키 같은 기업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이들을 인수해서 종속 기업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팀처럼 협력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토요타는 거대 기업이니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연구 개발을 위주로, 스바루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기술이 뛰어나니 이걸 토요타한테 공유하고, 여기에 자동차 회사만 팀이 되는 게 아니라 협력 업체까지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보호 이런 것도 실현시키는 거죠. 현대차 그룹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규모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과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만나면서 세계 1위와 3위가 만났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도입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건 누군가의 이득, 예컨대 현대차가 KGM이나 르노와 팀을 이룬다고 해서 뭐가 이득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산업 보호와 기술 보호, 그리고 지역 경제 보호 차원의 문제거든요. 르노코리아는 모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 논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GM은 어쨌든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